대구대학교 재활의학과 민유선입니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분야를 검사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영유아 검진상 이산 소견이 있으면 심화평가를 권고받게 됩니다.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사하고 18개월부터는 언어 발달, 30개월부터는 인지 발달을 더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발달평가는 베일리 평가 및 덴버 발달평가, 대근육 평가는 GMFM, 소근육 평가는 손기능 검사, 일상생활 동작 검사를 시행합니다. 성인의 걷기에서 필요한 자세는 이제 필수 단계, 그렇지 않은 단계는 비필수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앉고 10개월에 서고 12개월에 걷는 거는 필수 단계이지만 배밀이나 네발기기 등을 이제 건너뛴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배밀이를 잘 못해요, 네발기기를 못해요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상적으로 10개월에 서고 12개월에 걷고 혹은 18개월까지 걷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런 우리 성인일 때 배밀이를 하거나 이제 네발기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필수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중에 발달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대근육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경직형하고 근육의 긴장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저긴장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직형일 경우에는 주로 중추신경계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 MRI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가장 대표적인 소견은 PVL이라고 하는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입니다. 그리고 저긴장형일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 대사 이상 검사, 근육 효소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근육과 신경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보행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까치발 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12개월까지 앉지 못하거나 24개월까지 걷지 못할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발달 평가를 전문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근육과 달리 소근육은 발달에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봐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규칙이 있고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손을 크게 움직이는 동작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잡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는 손을 꽉 쥐고 있는 자세로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손 근육을 전체를 다 사용해서 잡지만 나중에는 콩이나 머리카락 같은 작은 물체에도 손가락 끝에 힘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잡게 됩니다. 특히 손에서 thumb in palm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이 주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엄지는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APB라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하는 이 근육과 안쪽으로 오므려주는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thumb in palm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뿐만 아니라 손목, 발꿈치, 발목 등의 건반사를 시행해서 전신에 경직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보통 한 손만 쓴다고 해서 병원에 발달 검사를 하러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18개월 이전에 한 손을 쓰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양손이 보통 함께 발달하게 되는데 한 손만 주로 쓰는 거는 반대 손이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18개월 이전에 주로 한 손을 쓴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어 발달은 12개월에 한 단어, 24개월에 두 단어, 36개월에 세 단어를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단모음만 낸다든지 엄맘맘마, 빠빠빠 이렇게 불특정 대상을 보고 소리를 내다가 엄마를 보고 마 이런 식으로 소리 내는 거를 보통 의미 있는 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12개월에 보통 초어 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18개월까지 이런 단단어 발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아이들 중에 일부 아이들에서는 호명 반응이 안 되거나
눈 맞춤, 공동 주시가 안 될 경우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단순 언어 발달의 지연이라기보다는 인지 혹은 사회성 발달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치료비가 이제 발달 재활에 대한 서비스를 받게 될 때 한 번 할 때는 작지만 이게 몇 개월, 몇 년이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게 됩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실비보험으로 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삭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는 자라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섣불리 언어장애나 지적장애 이런 진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 진단을 하지 않고도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발달 재활 바우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14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매달 치료비가 지급이 되고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바우처로 결제하면 일정 부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발달 평가를 제출해야 하니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 후에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달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검사비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발달 검사 지원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10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 제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제도를 꼭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들이 다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주소가 있는 그 아이들은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쪽에 주소가 있는 아이들은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장애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 지연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새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 재활에 대해서 재활치료에 대해서 정부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부모님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이제 병원 물론이고 사회나 아니면 국가 전체에서 지금 같이 부담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아보시고 저희랑 함께 잘 치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